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민법 73번을 풉니다. 자, 73번. 토지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아주 개념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건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자, 민법 40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에 속합니다. 개념만 알면 눈치껏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임차인은 토지 임차인이 있고 건물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토지 임차인은 일반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소유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것을 토지임차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임차는 건물, 공작물, 식목, 체험, 목축을 소유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 임차인을 한 자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겁니다. 건물 임차인이 건물 주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또는 처음부터 매수한 부속 건물, 독립된 건물을 말합니다. 부속 건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게 건물 임차인을 말합니다. 건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거나 매수를 했던 부속 건물의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거고, 토지 임차인에게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1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거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는 토지 임차인과 건물 임차인 모두 동일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유익비 상한 청구권, 필요비 상한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4번, 5번은 공통으로 인정된 권리입니다. 토지 임차인이든 건물 임차인은 유익비 상한 청구권, 필요비 상한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은 공통으로 인정되는 거고,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토지 임차인 하면 건물, 기타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계약하는 토지 임대차를 말합니다. 토지 임차인은 당연히 계약이 만료되면 계약갱신 청구를 하는 거고, 그 임대인이 거절했을 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강행 규정으로 인정되는 겁니다.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으로서 포기 약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성권으로서 임대인의 승낙을 요하지도 않습니다. 강행 규정으로서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될 수 없습니다. 형성권으로서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지상물이 임차인 소유일 겁니다. 지상물이 제3자에게 팔리면 당연히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없죠. 지상물이 임차인의 소유일 것,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에 현존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자, 지상물이 임차인의 소유일 것, 그리고 임대차 종료 시 현존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나머지는 요건이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 대한 효용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임대인에게 동의를 받았는지 말든지, 미등기인지 무허가인지, 또는 건물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이 됩니다. 근저당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자,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함이 없이 그대로 시가대로 청구하는 겁니다. 당연히 피담보채권을 공제하지 않으면 내가 지상물을 지급하지 않겠다 하는 동시행 항변권으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토지 임대인이. 하지만 논리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매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자,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그 시가대로 청구가 가능한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됩니다. 자, 토지 임차인 반드시 인정되는 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 반드시 인정되는 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정답 73번에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거, 정답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 형성권의 권리이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반드시 지상물이 임차인 소유일 것, 그리고 계약 종료 시 현존할 것만 요건을 갖추면 어느 것도 요건이 아니겠죠. 경제적 가치 유무, 그다음에 임대인에 대한 효용 여부, 임대인의 동의 여부 다 요건이 아닙니다. 미등기든 무허가든 건물의 근저당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각각 구별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속물 매수 조건은 임대차 기한이 당연히 종료돼야겠죠. 임차인 소유거죠.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부속물에서 임대인 건물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부속물,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부속물이라고 그럽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부터 매수한 경우일 것, 임대인부터 동의를 얻을 경우 것, 이럴 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포기 약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강행 규정으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에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반드시 각각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문제죠. 자, 73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 정답 1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게 아니라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개념이다. 자, 73번 정답 1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법무사, 공인중개사, 경매 권리분석 강의에 대해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이론과 부동산 투자 관련 개인별 또는 그룹별 투자 실전 강의를 원하는 분은 특별히 개인별 투자 실전 강의 수강을 개인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받을 수 있으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